계속 보시죠. 자료 6쪽입니다. 6쪽에 2장,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에 대한 거죠. 이 계획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먼저, 2장 1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있고, 1번, 주요 행정계획 개괄이 있는데, 이거는 전표가 5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그 아래 도시군 기본계획, 그 아래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 종합 정리한 표니까는 얘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이따가 오늘 진행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까지 본 다음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광역계획권이요. 읽고 설명드리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특특시군의 광역구역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작은 1번,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2번, 한 개의 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통 안 나오다가 지난번에 지문 2개 나왔습니다. 다음 쪽까지 7쪽까지 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7쪽 보시죠. 굵은 3번, 광역도시계획, 양보 1번 정의.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그 계획 나왔다고 해서 무슨 동 몇 번지에 무슨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그런 규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죠.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표에서 옆으로 읽으면 뭐고요? 권수승 권국도, 위에 옆으로 읽고 아래로 읽으면 권수승 권국도. 광역계획권 지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데 광역계획권 지정을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그림까지 가도록 하시죠. 자, 보시죠. 지금 기본은 도시군입니다. 국토계획법 기본 자체가 도시군이죠.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어디에서는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뭘 세우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용용용 입지 기계정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본 취지가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인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잘지 딱딱 끊어질 수가 없죠. 특별한 경우에 둘 이상을 묶는 겁니다. 둘 이상을 묶어서 그게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33개가 되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둘 이상을 묶어서 같이 계획을 세운다. 그 둘 이상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광역이라고 하는 거죠. 둘 이상을 광역. 버스 중에서요. 시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버스는 뭐고요? 시내 버스. 군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건 군내 버스. 그다음에 여기저기 A 지점에서 첫 지점까지 멀리 그냥 딱딱 떨어져서 가는 거는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있는 거고요. 2개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광역버스인 거죠. 광역 둘 이상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둘 이상을 묶어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뭘 지정을 하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이 권이라는 게 뭐예요? 일본말 쓰기는 뭐 하고요? 자기 활동 범위, 자기가 관리하는 범위, 아무튼 나 멋이기로 하는 깍두기들 쓰는 나쁜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시, 하나의 군 안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둘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고요. 둘 이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둘 이상에 대한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에 대한 계획인데, 광역계획 그러면 좀 뻘쭘하니까 얘네들은 7글자인데 얘만 4글자 뻘쭘하니까 그냥 뭐라고 붙여놨고요. 도시라고 붙여놓은 거죠. 광역 도시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7쪽에 양괄호 1번의 세 번째 그림이요. 보시죠. 관청이요. 관청을 앞에다 쓰죠.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가 있고요. 또 다른 도가 있겠죠. 도 아래 뭐가 있고요. 시군, 그러니까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써져 있듯이요. 이게 이제 경기도와 충남이라고 봤을 때 여기도 A, B, C 등이 있겠고요. 여기도 뭐 D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냥 그림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 A, B를 같이 묶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겠죠. A, B를 같이 묶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려면 A, B 니네들은 같이 뭐 해라. A, B 그 C군의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할 거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면 누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요. A, B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올려야 되고요. 도지사에게 올려서 도장을 받아야 되죠. 또 다른 경우로는 C, D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우라고요. C와 D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리로 위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택과 충남의 천안시를 묶는다고 치죠. 그러니까 C, D를 묶을 때에는 여기 C, D는 지금 도가 다르잖아요. 어느 한쪽 도지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가 다르니까 더 윗사람 누가 묶는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묶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여기는 같이 계획을 세워라고 정하는 겁니다. 정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는데 그것 갖고 C, D가 같이 계획 세우면 중간에 있는 도지사 섭하죠. 우리는 바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선거 쳐서 땄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그 아랫사람 누가요? 시도지사가 그 그림을 좀 위로 올려서 그리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 누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요. 시도지사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리게 된다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그러니까 각각 시군마다 따로따로 계획 세우는 게 기본이지만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묶어서 할 수가 있다고요. 그 특별한 필요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아무튼 필요가 있으면 묶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6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광역계획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 특광시군에 대해서 공간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나 환경의 보전이나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A씨 도시군대로 가면 A씨 자기계획 세우고 B씨 자기계획 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시설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도로망을 이렇게 갖춘다. 그러니까 B씨도 우리 시도 도로망을 이렇게 갖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각각 시군마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A와 B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 같이 붙어 있는데 A는 우리는 도로망을 이렇게 세운다, 잡는다. B도 우리는 도로망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마다 해놨다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하긴 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해야만 연결을 하겠죠. 그게 그 디귿에 있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경우일 겁니다. 별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 필요하면 지정을 하는데 그 6쪽에 굵은 2번에 광역계획권에 동그라미 1번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7번 보시죠. 지금 보셨던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A, B 경우에는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C, D의 경우에는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어지간한 결정 다 먹어치는 거고요. 심의 거쳐 결정하는 건 기본인 거죠.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끝났고 그러면 다시 와서요. 7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여러분이 소리내실 건 6글자 끝이라고요. 6글자 뭐고요? 권수성권국도인 거죠. 권수성권국도입니다. 권수성권국도 소리가 뭐 무려 2달이나 전이잖아요. 그때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광역도시계획 볼 때는 추웠었네. 그러니까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웠었다고요. 2달 전 아슬한 추억이죠. 아무튼 뭐 언젠가 했어요. 그게 다 다음이니까 뼛속 어디 깊숙인가 박혀 있어요. 췌장 어디 깊숙한 어느 자리인가 다 박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튀어나오니까 계속 소리 내시면 되는 거죠. 권수성권국도라고요. 권수성권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성권국도만 소리 내시면 되는 거고
권수승권국도인 거죠. 소리 냈으면 맞추고요. 소리 안 내면 그러니까 고생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수, 승, 권, 그러니까 국, 도라고요.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인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그럼 아랫사람 계획 세워 오니라. 누가 계획 세워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색깔을 다 바꾸고 그냥 하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세워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을 거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겠죠.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내려보내 줄 거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내 줄 겁니다. 하나의 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도 안에 둘 이상의 시, 군에 대해서는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도지사가 정했으니까 아랫사람 누가 같이 계획 세워서요. 시장군수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올릴 거고요. 도지사에게 올릴 거고 도지사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 주겠죠. 됐습니다. 권수승권국도면 됐다고요. 네, 권수승권국도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3년 내 승인 신청 없으면 누가 직접 수립하기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기도 합니다. 자, 권수승권국도 그러니까 양구할 1번은 됐고요. 양구할 2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표 왼쪽 칸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그러면 1-1번 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죠. 근데 1-2번 그러니까 계획 세워 오니라 세 글자 몇 년 동안 승인 신청이 없으면요. 3년 동안 승인 신청 없으면 기다리다 지쳐서 누가 직접 수립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죠. 그다음에 그 아랫줄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가가 계획을 세워야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세우고요. 국토부 장관이 세웁니다. 뭔가 계획을 같이 세운다고요. 사이좋게 계획서로 싸우면서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게 대부분이겠죠. 7번 보시죠. 시도지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요. 우리끼리는 맨날 만나면 싸우기만 합니다. 와서 같이 앉아주시죠. 1-3번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같이 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애기들 둘이 막 뭔가 하라고 그랬는데 맨 싸우고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려? 그래서 어린이 가서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죠. 학교 선생님이 됐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됐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같이 가서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칸요. 광역계획권이 한 개의 도 내에서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번 그러면 누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2-2번 계획 세워 오니라 몇 글자요? 3글자 3년 내 지금 7쪽 양괄호 2번 그림의 오른쪽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2번 그러니까 계획 세워 오니라 몇 년 동안 승인 신청이 없으면 3년 동안 승인 신청 없으면 누가 직접 수립하고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2-3번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죠. 시장군수 우리끼리는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와서 같이 앉아주시죠. 그러니까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앉아서 사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2-3의 제일 아래는요. 도지사님 앉혀놓고 싸우기 뻘쭘합니다. 그냥 위에서 알아서 다 해주셔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혼자 세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쪽은 뭐고요? 권수승권국도 요것만 해주시면 되죠. 문제 나왔을 때 요 권수승권국도를 쓰면 된다고요. 이걸 쓰고 그러니까 띠디딕 다 됐어요. 다 끝난 거죠. 그거만 점점점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막 투닥거리고 싸울 때 뭐 윗사람 또 같이 한다. 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그 전체를 다 문장으로 또 다 써놓은 게 8쪽이죠. 그러니까 8쪽 보시면 그래서 이쪽을 다 합쳐보니까 수립을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획권을 누가 지정을 하냐? 지정을 했으면 아랫사람이 수립을 해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수립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1-1번이요. 둘 이상 시도, 그러면 더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죠. 1-2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윗사람 기다리다 지쳐서 누가 직접 세우고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죠. 국가계획 문장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1-3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네끼리 토닥거려서 우리끼리는 못 얻었습니다. 와서 같이 앉아주시죠.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2-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러면 도지사 아랫사람 누가 공동으로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2-10번 그러니까 오니라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광역계획권 지정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기다려 지쳐서 윗사람 누가 수립하고요.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2-3번 서로 토닥거리고 싸운다고요. 2-3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려가서 직접 같이 그러니까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으며 니은번 도지사님 앉혀놓고 싸우기 뻘쭘합니다. 위에서 다 잡아주세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로 싸우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별별 경우로 또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에 대한 대책이 계속 있습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휘사람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에 작은 3번에 두째 줄 둘이 같이 손잡고 우리끼리는 이제 하지 말자. 그냥 서로 얼굴만 붉혀지니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위에 올리자. 공동으로 조정 신청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뭐예요? 한 사람만 뽀르르 달려왔다는 거죠. 그거 덜컥 받으면 돼요? 안 되죠. 숨 돌리고 다시 얘기하고 와.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으면 다시 얘기하고 오라고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차피 포기했잖아요. 조정 신청한다는 게 지네들이 포기하고 위에서 내용 잡아주세요 한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위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다가 있습니다. 그냥 권수승 권국도 국가계획이면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온이라, 그다음에 토닥거리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아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장을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닌 거죠. 양과 3번 승인 다시 어디에요? 아랫사람한테 승인 받아요? 위에 올려요? 위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승인권자는 따로 법조문 자체도 없죠. 권수승 권국도 권을 지정한 사람이 누구였으니까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였으니까 내려왔다 올라오게 되죠.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인 거죠. 국토부 장관 내려왔다 올라오고 도지사 내려왔다 올라와서 승인은 지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2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뭐 국어가 엉망이어서 그러니까 수립하려면 그렇게는 써져 있지만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긴 했지만 출판 보시면 당연히 수립한 다음에 지가 수립을 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거죠. 뭐 그런 건 뭐 당연히 그냥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다음 9쪽이에요. 양과로 4번 그러니까 수립 승인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우라고요. 신중하게 세워라. 그러니까 뭐 계획 엉망으로 세우면 그러니까 뭐 우리들 국민들만 고생인 거죠. 계획 엉망으로 세워서 저거 얼마요? 1조 2천억짜리요. 그러니까 1조 2천억짜리 광산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을 샀는데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1년 반 지나서 얼마에 팔았고요? 300억에 팔았다고요. 억을 빼면 뭐냐면 12,000원 주고 사서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다고요? 3원에 팔았다고요. 뭐 걱정 있어요? 별 걱정 없잖아요. 국민들 돈 많으신데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 그런 거죠. 계획 신중하게 잘 세우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그러면 그러니까 요 절차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려면 다음 쪽에 있는 그 절차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먼저요. 양과로 4번 수립 승인 절차에 그러니까 첫째 줄은 다 아시는 거죠. 권수승 권국도 에세요. 뭐 7번 보시죠. 그냥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면 됐지 그 글자들을 뭐 이렇게 해석하고 그 줄여놓은 표를 해석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 3년 내 승인장 없으면 국토부 장관지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올리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죠. 그 첫째 줄에 표가 두 줄이요. 첫째 줄에 수립해서 시도지사 화살표 누구한테 올린다고요? 국토부 장관에게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화살표 누구한테 올리고요? 도지사에게 올리는 거죠. 그건 앞에 건수승 공국도에서 다 끝났고, 그러니까 둘째 줄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기초조사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TV 토론회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강당에서 세미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전문가의 의견 모두 듣고요. 공청회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그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행정부 견제하라고 뭘 뽑았고요. 입법부를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러니까 그 다툼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러니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지네들끼리 싸움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세종시장을 뽑은 거죠. 세종시장을 뽑았는데 시장이 별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세종시장은 가장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만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걱정되니까 세종 시민들이 나쁜 짓 못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매번 30만 시민이 다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 대표 뭘 뽑는 거고요.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 시민 대표를 뽑아 놨습니다. 월급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월급을 주니 안 주니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토론점이었었죠. 처음에는 월급 안 줬다고요. 지방 의원들 그러니까 그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봉사 활동을 하는 거니까 월급을 따로 주지 않았었죠. 근데 뭐 요즘에는 월급을 주기 시작했더니 그야말로 뭐 어디에서는 금배지까지 난리였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옆으로 좀 빠지면은 국회의원들을 뭐 달았다고 그래요? 금배지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금이에요? 아니고요. 그냥 동에다가 그러니까 황동에다가 금으로 도금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우리가 더 힘이 세. 그러니까 뭐 아무튼 우리는 저것보다는 넘어서자. 그래서 진짜로요. 금 새 돈으로요. 그러니까 순금 새 돈으로 배지해서 달아서 이제 여기다 이제 달고 다니는 그런 지방도 있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월급도 안 주던 이제 봉사인데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지네들이 무슨 뭐 지역 이제 무슨 봉건 영주가 되고 있는 판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모든 시민이 매번 모여서 회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표를 뽑아놓고 대표들이 회의하면서 지방 약속을 뭐라고 하고요? 조례라고 하죠. 조례를 정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시장한테 엄청난 권한을 준 거잖아요. 엄청난 권한을 줬으니까 지방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잘 감시를 하라고요. 감독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뭐 결정할 때는 대부분 다 어디 의견을 듣는 거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게 한 3분의 2 정도는 지방의회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규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도 뭐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그런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공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디 의회요? 시군 의회요? 시도 의회요? 시도 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해서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 의회요? 해당 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래서 안이 다 짜졌습니다. 올라오면 그다음에 하나의 부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다 있으니까 관계된 것 공무원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협의라고 하는 거죠. 협의 거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뭐 거쳐서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좋네 멋지네 잘해봐 화이팅 승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해서 다시 내려보내 주겠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뭐 이 절차는 막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아니고요. 뭐만 하나 딱 초점이에요. 공청회 하나만 초점인 거죠.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초 문장형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3번 시도, 시군, 의회와 그러니까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시장군수는 초점 아니고요. 의회, 저 관청, 공적 주체, 그쪽끼리 문서 처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며칠이 맞냐면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하라고요.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30일이 많습니다. 100% 30일은 아니고요. 관청 내 문서 처리 4일, 5일, 7일, 10일, 14일, 15일, 20일, 30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 날짜를 통일 안 시켜놓으니까 남북 통일이 안 된다고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날짜 갖고는 며칠 많이 나오지 않지만 어쩌다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계획을 세워서 이제 승인 신청 올리는 거죠. 수립이 끝나서 안이 다 짜졌으면 승인 신청 올리면 동그라미 5번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죠.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거고 도지사는 그냥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겁니다. 좀 협의 요청 받은 기관회장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역시 며칠 내요?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고 동그라미 6번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뭐 거친다고요? 심의를 거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러니까 도지사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다시 내려보내주겠죠. 아랫사람에게 내려보내주면 동그라미 7번 아랫사람 받아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받아서 공고 열람. 그러니까 공고 기본이죠. 공고나 고시. 우리가 세금 줘서 월급 주고 세금 내서 월급 주면서 일 시키고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거 결정했으면 발표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는 해당 시도, 시군,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쪽에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공보인 거고요. 그다음에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에서 정한 기간으로 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 보여준다고요. 왜요? 재산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잠깐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죠. 기준 대부분 계획 수립 기준이나 구역 지정 기준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공짜 문제인 거고요. 동그라미 9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검토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검토하지 않는다. 7번 보시죠. 위 거 흔들면 아래 거 싹 바뀌게 되는 거죠. 검토하지 않는다고요. 변경은 돼요. 검토와 변경은 다르고요. 변경은 계획을 세웠는데 뭔가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손봐야 되는 거죠. 변경은 되는 거지만 검토는 뭐예요? 바뀐 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요. 그게 검토이죠. 이건 위 거, 그러니까 시간 됐다고 이거 바꾸면 아래 것 싹 바꿔야 되잖아요. 아래 것은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가 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한다고 돼 있죠. 그 아래 표에서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요. 행정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계획 검토하는 경우에는 몇 년마다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둘째 줄의 세 번째 칸,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몇 년이면 강산이 바뀌니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니까 5년마다 검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의 첫째 줄이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검토하지 않는다. 광역 흔들지 말라고요. 떼됐다고 흔들지 말라고요. 떼됐다고 흔들면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아래 7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로 보면 복잡하고요. 7번 보시죠. 이 공익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사업.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유치 결정, 두 번째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권리 변환 결정. 그러니까 글자 쫓아가지 마시고요. 글자가 초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유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어딘가 하겠다고요.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는데 계획 이쁜 거 세워놓고요. 그걸 만지작 거리고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될 거죠. 이건 사업을 해야 될 거지 만지작 거리고 있을 것들이 아니라고요. 검토할 일이 아니라고요. 사업을 해야지. 블루조 포크레인 끌고 가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그 도면을 콘크리트 부어서 만들어내는 거지 만지작거릴 일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검토하지 않는다고요. 다 끝났어요. 광역은 검토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여기 요 앞에 큰 사거리, 여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쪽에서요. 이 고가도로 내려가는 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시속 50km 제한이 있는 공주 IC로 나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 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43번 국도인가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공사 중입니다. 그냥 보면은 불도저 아저씨 와서 그냥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확 밀어. 이쪽으로 막 밀어. 그냥 그런가? 잘못 밀었나? 이쪽으로 밀을까? 그러고 해요?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겠죠? 그 도면에 따라서 미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그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 도면을 따라서 미는 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설계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면을 그대로 놓고 만지작거려요? 도면대로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도면대로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 도면을 만지작거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나면 별 내용 아닌 건데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세 번째 칸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공익사업을 위한 아래 7가지 계획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걔는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고요.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몇 년요? 5년마다 검토. 도시군 관리계획 몇 년마다 검토요? 5년마다 검토. 도시정비법에서 기본 방침 몇 년마다 검토요? 5년마다 검토. 정비 기본계획 몇 년마다 검토요? 5년마다 검토. 그러니까 주택법 리모델링 기본계획 몇 년마다 검토요?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두 줄은 그 아랫줄 지침 기준 3년 건축법은 빼고요. 그것 갖고는 나온 적 없고 나올 리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다 도로 만든다 결정했으면 예산 확보해서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 정하는 게 있는데 매년 예산 배정이 받아야 되죠. 예산 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검토한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도 매년 검토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아까도 잠깐 보셨듯이 그러니까 이 절차 전체에서 뭐만 하나 신경 쓰시면 된다고요? 공청회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공청회가 그러니까 시청, 도청, 강당에서 세미나하는 게 공청회라고요. 그러면은 이쪽 내용 하기 전에 다시 하나만 툭 보고 와서 그러니까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2장 넘어와서요. 1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4쪽 셋째 줄 자리요. 그러니까 표가 4칸입니다.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2글자 뭐라고 하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공법에 뭔 구역 지정 아니면 계획 결정 대부분 다 뭘 거친다고요? 공람을 거치는 거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결정들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거칩니다. 몇 번요? 50번도 넘어요. 개수도 안 세봤어요. 50번도 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그러니까 그 공람 아닌 걸로 뭐가 있다고요? 공청회가 있습니다. 강당에서 세미나요. 공청회 우리 시험 공부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광역도시계획 때 뭐고요? 공청회. 곧 보실 도시군 기본계획 때 공청회. 시험 거리도 아니어서 세모, N원, 농지법, 농지이용계획 때 공청회. 그 아랫줄 개발법, 개발계획을 세우는 게 있죠. 개발구역 위치를 결정하는데 크든 작든 뭐는 당연히 해야 되고 공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뭐도 한다고요? 공청회도 한다고요. 물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2달 전에는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쌓이고 쌓이면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외울 가닥들을 잡게 되고 그러니까 몇 번 또 이런 표를 봐두시면 그 자리 갔을 때 그게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공람이 아니라 하급청 의견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쪽 가서 하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네 번째 칸요. 투기잡자. 그래서 사고 팔지 못한다. 내끼놈 이 값 넘어져 서지 마라 하는 건데 그건 주민 의견 듣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그쪽 가서 보시고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 뭐가 대부분이라고요? 공람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 칸 공청회 딱 몇 번요? 4번이라고요. 딱 4번입니다. 다시 그쪽 와서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계획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 중에 지금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공청회를 거친다는 거였죠. 뭐 이 절차 갖고 틀리는 경우 없습니다. 절차는 똑같은 내용들 계속 반복되니까요. 자, 여기까지인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 냈고요. 또 이제 까먹으셔야죠. 당연히 이번 연휴 지나면 또 까먹고요. 또 다음 7월달 또 하고요. 9월달 또 하고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에는 매주마다 또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리듬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외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외워서 시험 보러 가요? 아니에요. 그냥 학원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대로 그냥 자리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끝나서 노래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공법, 모든 과목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무슨 시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시험만 보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애기들 중간고사 이제 거의 끝나가는 때죠. 애기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법을,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민법은 내용을 외우셔야 되겠지만, 뭐 공법을 외운다고 생각하면 크게 그러니까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얘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곧 보시겠습니다만 얘도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얘는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그다음에 건수는 건국도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10조 가시죠. 그러니까 2장 2절,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그 지역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땅은 또, 그러니까 여기가 무른 땅인지, 그러니까 아래 안반이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등등 이것저것 조사를 해야죠. 조사하기 위해서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출입 등.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작은 글자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니은번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상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어느 분 땅이 있다고요. 뭐 개똥이 분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청에서 뭐 개인이 지 맘대로 남의 땅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개인이 얘기도 없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고요? 도둑놈이라고 부를 거잖아요. 공적 주체만, 그 공적 주체도 뭐 할 때에만, 공적 활동 할 때에만 개인 땅에 왔다 갔다 출입 등 몇 글자요? 출입 등 세 글자 몇 가지 알 수 있다고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점, 그러니까 기억관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출입, 여기 배추밭 상추밭 씻는데, 그러니까 출입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추밭 상추밭 위로 트럭이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임시 통로, 아니면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두거나, 그러니까 재료 적치장으로 뭐 할 수도 있고요.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대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있는데 그 지네들 측량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그걸 장애물이라고 하고 제거 변경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출입 등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곧 보시고요. 그 아래 표부터 보시죠. 표가 두 줄입니다. 그러면 첫째 줄이요. 이 출입 등 세 가지에서 땅 주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출입이죠. 그러니까 신발바닥에 흙 묻어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적으니까 이때는 동의받는다고요? 동의받지 않는다고요? 동의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얘기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라니까 한밤중에는 뭐 받으라고요? 동의를 받으라고요. 세 번째 가는 위아래 두 줄 다 똑같은 거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것만 갖고도 우리 시험에 그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4문제, 5문제는 걸려요. 그 중에 정답 걸리면 2문제는 그냥 공짜인 거죠. 그러니까 관청은 허가라는 것 자체가 국민이 관청에게 도장을 받는 게 허가인 거죠. 그래서 그냥 뭔 소리인지 또 이런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앵앵앵 떠들어서 여러분 귀에 앵앵앵 거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름에 모기 같지요. 앵 하듯이요. 두 번째로는 제가 물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뭐 어찌고 암시 이렇게 OX식으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 대목은 그냥 소리를 내시라고요. 소리를 내시면 여러분 혀에 붙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묻히실 때 거기에다가 된장에 소금 염도를 따져서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소금 염도니까 이 나물이 몇 그램이니까 거기다 몇 그램을 넣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먹어보시는 거잖아요. 드셔보시는 거잖아요. 혀에 붙어 있다고요. 혀에 붙어 있으면 나물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혀에 안 붙어 있으면 나물 맛이 없고 그런 거잖아요. 혀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혀로 하는 거예요. 혀로 하시는 거죠. 관청이 아닌 자는 당연히 남의 땅 왔다 갔다 하려니까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번째 칸요. 타인 토지에 출입한다고요. 이걸 한자로 칠자라고 읽나요? 출자라고 읽나요? 뭔 소리 잘 모르겠고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 며칠 전에요. 7일 전에는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 거고요. 일산과 장애물 제거된 경우는 미치는 크죠. 배추밭 위로 트럭이 지나간다고요. 오대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맹화나무를 베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는 뭘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공익사업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똑같다고요.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출입 등 몇 글자요? 세 글자. 몇 가지요? 세 가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며칠이고요. 3일인 거죠. 얘만 7일이니까 출입하려면 7일 전까지 한다는 거죠. 여기요. 신발바닥에 흙 묻어나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다시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2번 문장. 일주일 전 일몰 후 한밤중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택지,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한밤중에는 동의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오후 가다가 된장독 쨍그랑 깨뜨렸습니다. 그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손실 입힌 자가 직접 보상한다. 그것 갖고 4번이요. 공무원 개인 월급에서 깐다. OX. X요. 된장독 깨뜨린 개인 월급에서 까는 게 아니라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개인 월급에서 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요. 이러저런 사정으로 돈이 없다고요. 그러면 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타인 투지 출입 등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뭐 여기까지 이제 이것도 다 끝난 거죠. 다음에 이제 10쪽에 2장 3절 도시군 기본계획 있는데 뭐 조그만 토막이지만 한 토막 이어지니까 뭐 쉬어가면서 하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